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장우석입니다. 예, 오늘도 주말 정규 시황 방송을 녹음할 건데요. 사실은 이제 내일이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사실 오늘 미국 휴장이다 보니까 하루 빨리 우리 위원님 같이 교수님 같이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사실은 오늘은 그 성금요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활절 전날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주식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쉬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 정규 시황 방송의 제목은요. 실적은 좋기만 한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오늘은 제가 집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양복도 입고 오늘 현재 뒤에 배경에 보면 저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여의도의 사무실에서 저는 녹음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한경 방송 끝내고 왔기 때문에 오늘 좀 모습도 갖췄습니다. 빨리 한번 우리 밴쿠버에 계시는 이한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이 일단 멀리서나마 그 그림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 이게 저희 사무실입니다. 뒤에 배경인데요. 네, 사무실 엄청 좋은데요? 네, 이게 단독 사무실, 이른바 공유 사무실이 아니고 이게 단독. 단독으로 공간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물론 이제 이 전체 공간은 같이 씁니다만 네. 나름대로 이제 약간 저희 쪽에 저희만의 공간이 있어갖고요. 여기서 녹음도 지난번 했었고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녹음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배경이 그나마 이 방이 제일 좋은 방입니다. 책으로 딱 둘러싸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림이죠. 벽지죠, 아닌데 벽지. 예. 어쨌든 여기서 예 벽지죠 벽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좀 좋은 컨텐츠 여기서 만들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준비한 거는 자료가 원래 제가 이제 그 집이면 편집이 가능한데 네네. 제가 이제 방송 끝내고 와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제 얘기 저는 이제 자료 없이 일단은 제가 말로 좀 설명 드릴 겁니다. 넘겨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유튜브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 페이스북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이버 블로그만 이한영의 더 머니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기본이니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안 하시는데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이거 뭐죠? 이거 구독 이건 당연하고 저희가 이제 공유를 많이 해달라고 공유. 공유. 네.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에다 옆에 페이스북 공유, 네. 트위터 공유, 라인, 그다음에 카카오톡, 네. 또 이건 뭐죠? 이게 카카오 스토리, 뭐죠?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 네. 밴드, 네. 블로그까지 네. 예, 역시 공유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하면 뭐 선물을 줘야지 공유하시는데 일단은 처음에 부탁만 드리고 네. 나중에 선물 드릴게요. 자,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시장의 흐름을 좀 볼 건데 10월부터 해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뭐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딱 보시면 작년 12월 달에서부터 쭉 빠졌다가 올 지금까지 현재 올라오는 모습 V자 반등을 해주고 있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일단 전체 흐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했던 부분인데 이게 백지거든요. 제가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말로 그냥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 그 특히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셔갖고요. 아마도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걸 이미 염두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딱 자료 보니까 방금 전에 적은 거 보니까 이익 성장률이 1.8% 거의 한 2% 가까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실적이 가장 안 좋은 게 1분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막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은 뭐 장이 쭉쭉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에 흐름을 봤더니 거의 약보합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거의 멈춰져 있는데 저는 다른 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보합권 움직임의 어떤 그냥 뭐 이게 뭐가 좋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조사해봤더니 S&P 500 기업이 실적이 54개가 발표했는데 보니까 거의 한 80% 이상이 이익을 비피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1995년부터 평균을 내봤더니 65%의 비트율이기 때문에 네. 1995년 이후에 65% 비트율을 그래도 한 20% 이상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실적을 가장 우려했던 것들이 이제 금융주인데 금융주의 상승을 제가 봤더니요. 이것도 역시 제가 잠깐 막 적은 건데 손을 적은 건데요. 일단 일주일 동안에 금융업종이 3.51%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모건스탠리가 8.57%, JP모건체이스가 8.51%, CT가 7.37, 블랙락이 5.39, 뱅커 오니까가 3.30, 골드만삭스가 2.42로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금융주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안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금융주가 실적이 좀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기간 동안 아시겠지만 헬스케어 업종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빠지는 걸 상당히 저지했다는 게 일단 금융주라고 좀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물론 이렇게 큰 움직임 없이 옆이 기었지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낙한 게 아니고 오히려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융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보기에도 정말 깜짝 시적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만삭스를 제일 좋게 봤는데 일단은 지금 주간 상승을 봤더니 제일 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네. 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금융주는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만약에 금융주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헬스케어 업종이 빠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봤더니 반대로 헬스케어 업종은 일주일 동안 5.8%의 업종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뭐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제도를 한번 발의하면서 상당히 주가의 하락폭이 좀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헬스케어 업종이 빠지면서 금융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적절하게 상세가 돼서 일단 지수 자체는 뭐 거의 보합권 음질을 보였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은 버니 샌더스하고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전 국민을 위한 메디케어 제도가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런 민간 보험회사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회사 특히 바이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일단은 이익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비용이 덜 들어오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버니 샌더스가 약간 탐욕스러운 애들이라고 이제 약간의 그렇게 폄하할 정도로 그런 이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국가의 재정이 만약에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제도가 진짜 만약에 정착되려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원화로 치면은 3천조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화로요. 그만큼 돈이 들어온다는 건 사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 보험회사 이익을 줄이지 않고 리베이트를 줄이지 않고 약가를 인하하지 않고는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니 샌더스 상당히 그런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헬스케어 업종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나이티드에서는 제가 보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잠깐 실적이 나온 것처럼 말씀드리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1분 실적이 EPS가 3.60을 예상했는데 3.73이 나왔고요. 매출은 597억 달러가 예상했는데 603억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또 어닝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날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법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고생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장에 잠깐 몰랐습니다만 당분간도 이렇게 좀 속을 썩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헬스케어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약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유나이티드 헬스를 비롯한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 팔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실적도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인 평균 의견이 스트롱 바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팔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항상 실적대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보다 위에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법안이죠. 법안.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 사실 과거에도 뭐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어떤 빠지는 경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얘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유나이티드 헬스부터 헬스케어 쪽은 만약에 그분들이 또 한 번 얘기하게 되면 주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약간 좀 주의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마 하루 시장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딱 치시면서 연휴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 다음 주부터 4월 말까지 정말 중요한 기업 실적이 나옵니다. 보게 되면 4월 24일 페이스북, 4월 26일 아마존, 29일 구글, 30일 애플. 그래서 다음 주부터 4월 30일 마지막까지 쭉 좋은 기업들 실적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때 쉴 때 여러분들 실적을 다 체크하셔갖고요. 주식에 대한 이번에 만약에 정말 실적이 좋을 것 같으면 물론 당연히 홀딩하시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어떤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각종 사이트에 가셔갖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우리 교수님도 되게 좋아하는 기업인데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실적이 발표됐거든요. 우리 교수님 이제 책임지셔야 되는데 우리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저희가 많이 얘기한 종목 아닙니까? 네.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실적이 약간 못 미치게 EPS 나오면서 주가가 한 6%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분들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베팅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예상 밴드가 나와 있었어요. 딥 서지컬은. 그러니까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실적 발표 전에 모든 기업에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가셔갖고 뉴스를 보시면서 실적에 대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번 휴일에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제 내용이고 우리 교수님은 일단 뭐 앞에 나온 제목 보니까 S&P 500 숨고르기부터 설명해 주실 건데
숨고르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폭망할 수 있는 헬스케어 때문에 폭망할 수 있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가 살렸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 네. 헬스케어가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네. 5% 같이 아. 어이없게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S&P 음. 500은 사상 최고치 같고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가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헬스케어가 빠지고 금융주를 살렸다는 것도 맞지만 헬스케어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못 갔다는 것도 더 정확한 전 말이라고 맞네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건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과열이다 아니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흥미로운 걸 보여드리면 과열이 되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거래량이 폭주하면서 돈이 엄청나게 쌓아 들어와서 고점에서 더 사자 아니다 팔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거래가 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냐를 우리가 예.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장이 전혀 과열이 아닐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주식을 살 돈도 없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은 최소한, 과열이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증상이나? 증상? 뭐 심증과는 지금 거리가 멀다. 그런 관점에서, 물론 거래가 부진한 것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지금요. 월가에서 많지만, 저는 거래가 부진한 것을, 거래가 적은 것을 고점에 대한 그런 경기감이 좀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 군데서 얘기 나왔지만 지금 주식에 대한 비중이 기관 투자가가 지금 수년째, 5, 6년째 제일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지수가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오히려 뭐라 그러죠? 속상해하는 펀드 매니저가 널려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 뭐 고점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별로 없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앞서 설명하셨던 거에 그 S&P 500이 올해 들어서는 S&P 500 중에서 다 괜찮은데 주요가 11개 섹터 중에서 헬스케어는 마이너스라면 절대치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에. 예. 그것을 뭐로 또 보여드릴 수 있냐면 이게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거가 섹터 이 전체 중에서 S&P 500 기업 중에서 소위 섹터별로 무빙 에버리지 5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주식이 몇 종목이냐 하는 것인데요. 쉽게 해서 산업재나 기술주, 은행주가 강한 것들이 지금 8, 90%가 지금 이평선, 50일 이평선 위에가 있거든요. 맞네요. 예. 맞네요. 평균이 가운데가 보라색 있죠. 여러분들 네. 보시는 거가 S&P의 평균이 70%가 되겠고요. 70%네요. 헬스케어는 요번에 뚝 너무 빠져서 20%도 안 돼요. 그리고 부동산도 사실 리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얘기하는데 저는 어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리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정말 배당만 보는 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 주가까지 보니까 머리 아픈 거거든요. 리츠란 것들은.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리츠 있잖아요. 리츠 중에서 본부장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아마 여기 들으신 분들도 자기가 리츠를 하시면 그건 상관없는데 리츠 안에 도대체 어느 지역인지 어느 쪽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다 써있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근데 대부분이 크게 봐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강남이다, 압구정동이다, 일부에는 가로수길도 공실률이 높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약간 전통적인 도시들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다 가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리츠 하실 분 좀 잘 찾아보시라. 이렇게 좀 좋은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리츠를 일반적으로 리츠에 대해서 질문하신다 그러면 저는 좀 연세가 있으시고 배당을 원하시는 분은 하시라 그래요. 네, 그렇지만 보통 젊은 분들은 그럼 시세 캐피탈 게인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말이 나온 김에 그건 좀 잘 꼼꼼히 따지고 그게 우리를 보면 뭐라 그러죠? 본부장님 부동산 하신 분이 물건이라고 얘기하나? 물건? 예. 그러니까 물건이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맨날 따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다 대충의 리츠의 상품의 설명서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 어느 공장지대다 아니면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아파트지역이다 다 써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 잘 꼼꼼히 따지시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냥 리츠가 그냥 배당만 좋다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 그림이 엄청 떨어지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림인데 이게 보면 이거는 저기 번지 점프하는 그림인데. 번지 점프 때 아니 번지 점프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죠. 예. 그 헬스케어 섹터가 되는데 오늘 사실 이거는 전화 본부장님은 기술적인 걸 별로 안 다루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또 이걸 많이 다루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요거를 요 마켓워치 오늘 기사가 났기 때문에 특집으로 요걸 그대로 적고 들어가서 보세요. 보시면 흥미로운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보시면 요것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거 먼저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주식 비중이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나게 했지만 최근은 5년새 최저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BML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리치에서 매달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사상 최고가를 뚫고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매니저들이. 주식이 없는데 주가 올라가면 어떡하겠어요? 혼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수를 못 쫓아간다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프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일부 모건 스탠리를 극히 정말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건 스탠리가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시장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확인할 기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관련해서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엊그저께 해놨는데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의 그 얘기를 제가 그대로 여러분 적어놨는데요. 이거죠. 지금 시장은 오른쪽 보시면 지금은 퀵 서지란 거예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찬스가 있다는 얘기 여기서부터. 근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멜트다운, 용광로 같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멜트업. 사람들이 미친 듯이 돈이 올라올 수 있다,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이 양반도 지금 ETF가 작년 돈이 많이 빠졌잖아요. 주식에서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딴 데로 간 게 아니라 채권으로 갔다는 거예요. 채권. 네. 채권이 이제 금리가 올라갈 줄 알고 이제 시장이 어려워져 그걸로 많이 갔는데 지금 채권도 좀 매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표현을 그대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돈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수로 그렇죠. 올라가서 주식으로 벌어야 되는데 돈을 돌게 일해야 되는데 돈이 잘못된 가에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랑 그렇죠. 다 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돈이 막 몰려올 수 있다. 그런 찬스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 이거 영상을 다 봤어요, 인터뷰. 이걸 그대로 적으시면 유튜브에도 CNBS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특히 레리 핑크 같은 분들 워낙 말도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예를 들면 그 야르데니 얘기 좀 잠깐 해드리면 저 또 야르데니 이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하고 있어. 앞서 본부장님이 하나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잠시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1분기는 어닝에 대한 마이너스를 대충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레피니티브는 마이너스 2.3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팩트사는 마이너스 4.5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까지 기준인데요. 지난주까지는요. 지난주 말까지 발표된 실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6이 액츄얼리 나왔는데 지금 오늘 새벽까지 보면 이게 요즘 보면 이번 주에 금융주가 좋고 오늘 혹시 다들 보셨겠지만 오늘 한의월 같은 거가 사상 최고가 가고 그리고 그렇죠. 우리 산업지의 대표적인 거죠. 그 유나이티드 렌털 이런 것들 올라가고 맞아요. 예. 그리고 다우지수 올라간 거 트래블러스라고 보험회사 이런 것들이 올라가 실적이 깜짝 실적이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일부 비타거나 깜짝 실적이 나면서 실적 좋게 나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보면 오히려 또 플러스가 났어요. 플러스 5.몇%가 났어요. 실적 마이너스는커녕. 그래서 물론 이게 아직 얼마 안 됐지만 20%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야르데니는 생각하는 거가 지금 뭔 소리냐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자기 보기에는 2% 플러스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 얘기죠. 그러니까 틀릴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S&P이 올해 3,100, 올해 내년에 3,500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동평일선 그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오늘 발표한 건데요. 여기 얘네 얘기예요. 지금 얘네가 어닝 스카웃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CEO인데 이거 오늘까지 발표한 거 막 보면 이번 주 중간 그 5.6%가 이게 플러스 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네요. 네.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면 얘한테 그렇죠, 따져야죠. 그렇죠. 이게 뭐 숫자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얼마 안 됐고 금융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더 좋아졌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달리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훅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죠, 지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거잖아요. 1분기 실적. 네네. 제가 왜 계속 이 말씀 드리냐면, 지난주까지 계속 레피니티브랑 팩트셋이 이익 전망이 하향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세요. 여기 오른쪽 그림부터 보시면 지난주에 마이너스 2.3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1.7 훅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이거 전망치 그러네요. 추정치예요. 추정치고요. 왼쪽 예. 위에 그림이 쭉 내려오다 올라갔죠. 올라갔네요. 예. 올라갔죠. 그리고 요 가운데 두 번째가 이제 아직까지 역전은 안 됐는데 리비전 비율이 지금 상승하는 거랑 하락하는 거에서 상승하는 것이 거의 붙었어요. 5대5로 갔어요. 지금요. 다 붙었네요. 이제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요번에는 특징이 지난 3개월 전은 실적도 발표하는데 어닝 가이드는 쭉쭉쭉 낮췄는데 요번에는 낮추는 기업이 별로 눈에 안 띌 겁니다. 지금요. 그잖아요. 지금요. 네, 그게 그렇죠, 좀 그렇죠. 지난 3개월간 많이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팩트셋인데 팩트셋도 놀랄걸요? 여태까지 저희가 3달 하는 동안요.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확대가 안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마이너스 4.에서 3.9로 바뀌었죠. 얘네들도. 살짝 올라왔네. 살짝. 살짝 올라갔죠. 똑같다니까 지금요. 네. 그러니까 어닝 시즌 시작되고 한 주 만에 좀 바뀌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플러스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야르데니까 말이 말하면 좋지만 그렇지만 좀 바뀌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분기는 팩트셋이 마이너스 0.4에서 0.5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내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지난번에 이제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시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오늘까지는 제가 이걸 다 저희 드릴게요. 그래서 4월 실적 제가 5월 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보장 못해요. 이거 한 이제 팔로도 한 2시간은 걸리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 체크하는 거. 네, 그래서 이거 날짜별로 그리고 장 전이냐 장후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패스워드가 걸려 있는데요. 패스워드는 like us스타 2019. 네, 어떤 분은 지난번 여기 2019 점이 있어갖고 점을 치신 분이 계시는데 점은 아닙니다. 점은 아니고 2019까지만 치시면. 네. 이거 정리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저도 봤는데 이거 정리하기 되게 힘든 건데. 이거 4시간 걸렸다니까 처음에 할 때. 예, 괜히 말을 꺼내셔갖고 사서 네.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할 줄 안다 할지 모르죠. 다음에. 하여간 도움 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어쨌거나 그것도 봐야 돼요. 네, 이거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 지금 많이 참가했어요, 이거? 실천 투자 대회. 이게 지금 그 내부자 정보 관련해갖고 막 얘기할 수 없는데, 그냥 얘기할까요? 네. 지금 현재 그 키움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참여 인원이, 네. 700명 가까이 넘었습니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700명이 많은 거냐, 없는 거냐 괜히 궁금하시잖아요. 회사에서는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쾌재. 진짜? 잘 되고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게 지금 현재 같은 날 지금 KB도 하고 있고 또 미래도 하고 있지만 네. 사람이 안 모입니다. 왜냐면 우리 교수님 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솔직히 판이 작잖아요. 판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가 지난주 방송이었나요? 지금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고 있어요. 해외 주식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다가 주식을 팔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인원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여 인원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나마 네. 지금 키움은 700명 정도가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게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 얼마 전에는 작년만 해도 1등부터 10등까지가 대부분 다 유가 3배짜리, 그러니까 상품 ETF 3배짜리였는데 올해는 네. 약간 양상이 달라져갖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즈니를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애플, 아마존 진짜? 이런 쪽으로 좀 모아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럼 진짜 일단, 정상적인 사람이 상위 등수에 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이거는 얘기 못 하거든요.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110%가 아닙니다. 1등이. 110%처럼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우리가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정도의 등수가 1등이에요. 퍼센트 수익 보신 분이. 그러니까 20몇 프로겠네. 20몇 프로에. 예, 지금 보면 뭘 하나 딱 건져갖고 훅하로 올라간 게 아니고 한 가지 그냥 힌트를 드리면 그 주식 때문에 등수에 올라간 분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 좋아하는 종목 있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교수님이 아시겠죠? 그죠? 그게 갑자기 올랐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면서 사과하고 화해하면서 쭉 올라간 그거를 이제 매수한 분이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사실 이틀 사이에 그분도 1등할 마음은 없었잖아요. 1등한 마음은 전혀 1도 없게. 왜냐면 이게 갑자기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왜냐면 이게 또 시작하자마자 뛴 거예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운 좋게 올라갔는데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한 4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게. 근데 그러니까 혹시 사실 며칠 만에 오늘 시작하면서 줌이란 걸 샀으면 80% 나왔어요. 그때 줌이란 걸 샀으면. 그래요? 상장한 거?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사실은 비껴왔으면 더
빚게 왔으면 그 Z5M 진짜 그 주식이 아니고 그거 아시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Z55M은 아무것도 상관없는 회사예요. 그거 사시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건 10,000%였죠, 10,000%. 예, 그건 딱 올라간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달, 그 다음에 뭐 사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 40% 이상 수익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미 그 주식 때문에 일부 적은 인원들이 이미 지금 딱딱딱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 정말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운 좋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크게 먹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대회가 좀 그렇게 돌아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나 교수님이나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품 뭐 가스 3배짜리, 오일 3배짜리 해서 튀겨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개별 종목 매매가 훨씬 낫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다음에 또 넘어